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폭풍 속에서도 불을 끌어당기는 것은 소리 없는 자석처럼 훈련된 마음이다. 무한한 불을 끌어당기는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테지요. 사람들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가졌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의심과 밤새워 싸운 그 밤들을 결코 보지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가슴속에 불꽃과 비전만으로 깨어나던 그 아침들을요. 부는 소망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끈질기며 흔들림 없이 명확하게 명령하는 사람에게만 굴복할 뿐입니다. 당신은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생존하기 위해 놓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건설하고 상승하며 생각으로 형성되고 행동으로 단단해진 걸작으로 현실을 빚어내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부는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됨으로써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믿는 마음을 훈련함으로써요. 만약 당신이 성공의 이미지를 눈꺼풀 뒤에서 불타오를 만큼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요. 만약 장인의 정밀함으로 생각을 훈련할 수 있다면 부는 당신을 저항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하게 당신에게 흘러올 테지요.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이것은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지름길도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때문에 부가 자석처럼 끌려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겁니다. 모든 재산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강철과 건설이 미래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어둠을 빛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가 부유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전에 따르도록 마음을 훈련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을 따랐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의 시작입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의 마음은 지휘본부입니다. 모든 결과가 자라는 토양이지요. 만약 그것이 두려움, 의심,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 명확함, 타오르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1000번의 실패조차 당신을 멈출 수 없을 거예요. 부는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창조됩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시작되지요. 그것은 당신의 삶이 특별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태어나고 그 결정을 절대 굽히지 않는 신념으로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신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느슨하거나 캐주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훈련되게 방향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음에 맞춰진 라디오처럼 두려움, 실패, 평범함의 모든 주파수를 잡아냅니다. 그들은 반응하며 깨어나고 표류하며 삶이 던지는 대로 항복하지요. 그러고는 왜 부가 자신을 피하는지,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왜 기회가 남의 문만 두드리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결코 마음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지요. 절대적인 확신으로 자신이 상승할 사람이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사원을 지키는데 무자비해져야 합니다. 왕이 성을 지키듯 당신이 무엇을 드리는지 선택해야 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들어온 것이 삶에 들어오니까요. 당신은 그것을 의심, 험담, 부족함으로 채우나요? 아니면 목적, 비전, 미래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채우나요? 부유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걸 살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묻지요. 문제들을 장애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의지의 힘으로 풀려 기다리는 퍼즐로 보지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삽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그들에게 패배가 아니라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세련됨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당신은 마음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이 소리치기 전에 깨어나세요. 혼란이 오기 전에 침묵을 찾으세요. 당신의 생각과 함께 앉아서 어떤 삶을 건설할지 결정하세요. 뉴스나 타인의 의견,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이야기를 쓰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쓰세요. 당신이 저자입니다. 당신이 설계하세요. 건축가가 마천루를 설계하듯 무작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명확함으로 마음을 프로그래밍하세요. 성공하기를 바래가 아니라 성공할 거야. 더 가지기를 바래가 아니라 더 되는 중이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움직이는 날이야. 당신이 원하는 분은 당신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의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작은 곳에서도 풍요를 보는 마음을 훈련하세요. 세상이 산만하게 할 때 집중하도록 훈련하세요. 모두가 포기할 때 지속하도록 훈련하세요. 이것을 매일 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매일매일요. 왜냐하면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리듬, 맥박, 당신이 고정하는 정신적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구부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들어보세요. 당신은 시험 받을 겁니다. 삶은 폭풍을 던질 테지요. 사람들은 당신을 의심할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실패할 테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이 훈련됐다면 신념, 훈련, 행동의 용광로에서 단련됐다면 아무것도 당신을 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부가 당신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부가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외모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반짝이는 금과 빠른 차, 빠른 승리를 보여줄 테지만 그것들은 열매일 뿐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작업, 화려하지 않은 습관, 아무도 보지 않는 고요한 시간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나타나는 거지요. 부는 주파수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송신기예요. 당신은 번영에 맞춰져 있거나 모르는 사이에 빈곤을 방송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주위에 깊게 들어보세요. 부족함은 마음의 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은 할 수 없어. 그건 너무 많아. 같은 말로 퍼집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얻지 못해. 그 말을 할 때마다 심지어 장난으로라도 당신은 결코 입지 말아야 할 사슬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풍요는 속삭임으로 시작합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말하죠. 더 있어. 충분해. 길이 있어. 위대한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을 어둠 속에서 그것을 따랐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언가를 알았으니까요. 당신도 이제 알아야 합니다. 풍요를 믿도록 훈련된 마음은 항상 그것을 찾을 거예요. 쉬워서가 아니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는 망상적이었나요? 아니요. 그는 헌신적이었어요. 그는 각 실패를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 걸음으로 보도록 마음을 훈련했습니다. 그것이 부의 마음입니다.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해고당하고 거절당하고 파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조차 하지 않는 무언가를 가졌지요. 정신적 청사진. 너무 생생하고 살아있어서 세상이 따라잡기 훨씬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디즈니랜드의 문을 걸어 다녔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속에 비전을 건설하세요. 너무 실감나고 만질 수 있게 만들어. 세상이 당신을 미쳤다고 부를 때 미소 지을 수 있게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약속된 땅을 봤으니까요.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훈련, 정신적 강인함, 정신적 정렬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일치할 때 세상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구부러지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은 불을 구걸함으로써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정할 수 없게 됨으로써 끌어당깁니다. 너무 가치 있고 명확하며 목적과 정렬되어 있어서 우주가 응답할 수밖에 없게요.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중력처럼, 시간처럼 명확함은 힘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전까지 당신의 마음은 바람 속 먼지처럼 흩어질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이미 쥐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요. 그건 잡음입니다. 정의하세요. 얼마, 무엇을 하며, 어디서 살며, 어떤 날에 깨어나 당신의 비전이 그림을 그릴 만큼 날카로워질 때까지 당신은 눈 가리게 한 채 걷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적으세요. 큰 소리로 말하세요. 너무 생생하게 건설해서 당신의 마음이 비전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게 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무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몸이 정렬되며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것이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비전의 정체성에서 행동합니다. 그들은 은행 계좌가 오르기 전에 주인, 리더, 창조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부는 결과가 아니라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의 반영, 당신의 기준의 반영, 당신이 용납하는 것과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의 반영, 기준을 높이세요. 그리고 결과가 변하는 것을 보세요. 가난한 듯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세요.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세요. 의심과 자금을 당신의 마음의 도구로 넣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거부하세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주변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무의식을 먹입니다. 항상 작게 생각하고 작게 꿈꾸며 위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당신은 그들의 안락에 맞춰 축소될 거예요. 하지만 비전가들 사이에 자신을 두세요. 당신을 늘리고 도전하고 더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상승할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씨앗입니다. 매일 감정으로 물을 주세요. 집중으로 먹이세요. 반복으로 키우세요. 부의 씨앗을 심으세요. 풍요의 씨앗을 심으세요. 나는 합당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생각을 심으세요. 그리고 일하세요. 물리적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 작업도요. 매일 확언, 매일 시각화, 매일 정신적 조절.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세우지만 처음에 부족을 만든 마음을 재배선하지 않습니다. 허슬만으로 부족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운영체제에서 부족 소프트웨어를 제거하세요. 삭제하세요. 제거하세요. 그리고 진실을 업로드하세요. 당신이 현실의 창조자라는 것. 부는 당신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믿기를 기다리며요. 당신은 자신의 자아상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고군분투자, 생존자, 희생자로 본다면 부가 도착해도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강력한 사람, 건설자, 세상에 거대한 가치를 더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부는 중력처럼 당신에게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는 환영받는 곳, 존중받는 곳, 기대되는 곳으로 가니까요. 이제 들어보세요.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렬입니다. 당신은 나는 특별해서 부를 디저브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제공할 것이 있으니까 부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훈련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요. 당신은 그래요. 아이디어, 통찰, 재능,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소음이 아니라 빛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갈망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부를 건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편안함만이 아니라 차나 옷만이 아니라 당신의 부는 봉사하고 창조하며 주변 모두에게 가능한 것을 확장하는 능력이에요. 돈은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약함이요, 두려움이요, 목적의 부재가요. 돈은 확대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 더 드러낼 뿐이에요. 관대하다면 당신의 주는 것을 증폭합니다. 훈련됐다면 당신의 영향을 곱합니다. 길을 잃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붕괴를 가속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재산이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훈련된 마음 없이 돈은 폭풍 속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거예요. 하지만 훈련된 마음으로 모든 돈은 씨앗이 되고 당신의 비전을 향해 행군하는 병사가 되고 목적의 손에 있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소비자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소비자는 기다리고 소비하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창조자는 결정하고
시작하고 이끕니다. 다른 질문을 묻도록 마음을 훈련하세요. 무엇을 살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무엇을 건설할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멀리 뻗을 수 있을까? 무엇이 트렌드인가? 가 아니라 무엇이 영원하고 가치 있으며 필요할까? 소비자 사고방식은 성공의 환상을 줬습니다. 창조자 사고방식은 그것을 생성합니다. 정주영 회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수백만에게 가치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무엇으로 건설할까? 라고 물었지요. 그것이 부를 생성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부는 대규모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당신의 마음은 해결 지향적이 돼야 합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은 후퇴의 초대가 아니라 상승의 초대입니다. 쉬웠으면 좋겠어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극복하기 위해 내가 무엇이 돼야 할까? 라고 묻는 거지요. 왜냐하면 부는 보상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의 무게를 쉬움의 환상 아래 무너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속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나요? 그러면 편안함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용량을 요구하세요. 리더십, 학습, 인내, 가슴속 비전과 손안 현실 사이의 긴장을 견디는 용량을 키우세요. 그것이 챔피언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97%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진실이 있어요. 부는 지루합니다. 그것은 반복적입니다. 작고 일관되며 거의 보이지 않는 훈련의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거대한 제스처에 있지 않습니다. 스크롤 대신 읽는 선택, 소비 대신 투자, 불평 대신 행동에 있어요. 변형의 깊이 없이 동기의 고조를 쫓는 사람들은 결코 지속적인 부를 쥐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숙달의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생각의 숙달, 감정의 숙달, 기술의 숙달. 왜냐하면 무언가를 숙달하면 당신은 대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대체 불가능한 것에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꺾입니다. 그들은 지금 원합니다. 뿌리 없이 결과를 원하지요. 그라인드 없이 영광을 원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이해할 사람입니다. 부는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움직입니다. 다가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요. 훈련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매일 구조를 혼란보다 선택하세요. 충동을 억제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마다 당신은 부의 주파수에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히 하자면 이것은 박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훈련되면 더 이상 외부 검증이 필요 없어 강력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나타납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확신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다블러와 지배자 사이의 차이입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배경이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사고방식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위해 일하거나 당신을 반대합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큰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은 소프트웨어처럼 프로그래밍 하세요. 부생각을 먹이세요. 그것들이 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목표를 시각화하세요. 실패가 낯설게 느껴질 때까지 친숙하게요.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그들은 그것을 기대합니다. 산만함을 암처럼 외과적으로 제거하세요. 타협 없어요. 사과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제국을 건설하고 있고 제국은 모든 산만함을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중은 당신의 재산입니다. 금처럼 지키세요. 감정도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호의 여정은 매끄럽지 않을 테니까요. 가뭄이 있을 거예요. 우회가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날이 있을 테고 당신의 마음은 그만두라고 애원할 겁니다. 이것이 감정적 탄력성이 가난한 자와 대담한 자를 구분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감정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약속을 한 분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법을요. 부로 훈련된 마음은 동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결정에 의존하지요.
의도로 움직입니다. 약함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오면 올 테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폭풍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과하는 힘입니다. 모든 후퇴로 더 날카로워지세요. 모든 실패로 피드백을 얻으세요. 모든 거절로 당신의 날카로움을 다듬으세요. 이것이 부유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역경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변명을 불태우는 불은 당신의 재산을 단련하는 같은 불입니다. 이제 전환점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지식, 책, 동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원해와 할 거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않으면요. 욕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불꽃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불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이 옵니다. 물에 발가락만 담그는 것을 멈추고 보장 없이, 지도 없이, 오직 비전, 척추, 모든 의심보다 더 크게 타오르는 이유로 완전히 뛰어들어야 할 때요. 우주는 주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담함, 명확함,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뒷받침된 끈질긴 행동에 응답합니다. 포드를 생각해 보세요. V8 엔진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을 때 그는 어쩌면 그들이 맞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쨌든 만들어라라고 했지요. 엔지니어들이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는 계속 일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결정됐고 그의 비전은 협상 불가였으며 현실이 그의 믿음의 힘에 구부러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가 태어나는 방식입니다.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조건이 완벽한 비전에 따르도록 명령하는 거지요.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더 많은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은행 계좌가 달리 말하더라도 당신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종류의 확신, 산을 움직이는 그런 종류, 당신이 움직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거절, 실패, 세상의 소음에 면역이 되도록 마음을 훈련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이 당신의 결의를 시험할 테니까요. 그것은 산만함, 지연, 논리로 위장된 의심을 던질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훈련된 마음은 움찔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반대편을 봤으니까요. 인간이 마침내 자신의 온전한 힘으로 들어서서 조용한 절망의 삶에 정착하기를 거부할 때 가능한 것을 봤으니까요. 당신은 주저하고 재고하고 별들이 정렬되기를 기다리는 버전을 죽여야 합니다. 그 버전을 죽이고 깊이 묻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준, 새로운 규칙으로 일어나세요. 부유한 사람들은 다른 규칙으로 플레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패러다임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능할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없게 만들까? 라고 묻지요. 그들은 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공을 기대하도록 훈련됐고 필요할 때 적응하고 필요할 때 피벗하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한한 불을 끌어당기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진실과 정렬하세요. 비전으로 먹이세요. 행동으로 훈련하세요. 목적으로 늘리세요. 그리고 모든 것으로 지키세요. 아무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정을 내리고 온전한 힘으로 들어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부는 숫자가 아니니까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존재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걷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혼란, 기회, 실패, 승리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풍요와 조화롭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그것을 반영할 거예요. 문이 열릴 겁니다. 자원이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나타날 테지요. 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자석, 힘,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쫓는 것을 멈추세요. 끌어당기기를 시작하세요. 똑바로 서세요. 마음을 깨끗이 하세요.
비전을 고정하세요. 목적으로 움직이세요. 힘으로 말하세요. 당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듯이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삶입니다. 당신은 부가 정상적이 되는 희귀한 공기로 들어서는 한 결정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노력은 기쁨이 됩니다. 목적은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훈련하세요. 그러면 나머지가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당신의 마음이 부유해지면 세상은 따라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복은 당신의 운명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 시각화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일관되게 매일 집착적으로 시각화한 것이 될 거예요. 당신의 뇌가 그 내적 자아상에 맞춰 행동, 기준, 환경을 조정하기 시작할 때까지요.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뇌와 무의식에 설치될 때까지, 당신이 찾는 결과를 보고 깨달을 때까지요.